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브라질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13일 브라질 주요 소식을 추스려서 여러분에게 금세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파울루 주지사에서는 이제 오는 10월 18일부터 이제 모든 주립 학교들은 이제 대면 수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지까지는 일부는 아직 온라인 수업도 있고요. 한 30% 정도 되는 학생들만 수업에 참가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오는 것이었는데 이제 모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이제 세 번째 주부터는 모든 수업이 시작되며 이제 분명히 이제 시내에서도 이제 차량 이동이 굉장히 많이 돌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뭐 각 주 정부들은 여러 압력에 의하여 내년 카니발 행렬을 또 다시 하자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이제 브라질에서도 이제 축구 경기에 대한 이런 입장객을 이제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람객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제 생활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브라질에서 지금 현재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비가 안 오면서 물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7, 8, 9월 요 정도 되면은 이제 비가 많이 안 오는, 그러니까 비가 많이가 아니라 아예 안 오는 그런 건기, 가장 추울 이제 겨울입니다. 이때 비가 안 오는 것은 뭐 여름에 많이 온 물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매년 이 강수량이 줄어들며 지금 현재 심각한 이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하는 게 여지껏 살면서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 한인촌 근처에 살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도 지금 뭐 새벽에 아니면 뭐 대낮에도 갑자기 물이 끊깁니다. 그러면 뭐 물탱크에 저장해 놓은 것으로 어떻게 살고 또 일부 영업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이제 영업을 하겠지만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물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뭐 집에 지금도 계속 물을 이렇게 채워두고 있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건 아닙니다. 이게 당연히 뭐 물 부족은 엄청난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센트로 지역도 이렇게 고생하지만 이 시외곽 지역에 있는 곳은요. 심한 경우는 뭐 한 3, 4일 정도 물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제 10월부터 봄비가 시작하면 계속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대도시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저수지 쪽에 비가 와야 되는데 그쪽에는 많이 안 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며 열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에 비가 오고 뭐 저수지 쪽에는 뭐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비가 들어온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찌됐건 비는 이게 안 오는 게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된 이런 기후 변화의 영향이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런 동영상을 특집으로 다루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물이 모자르고 식수가 모자른 가운데 이 수력발전소 발전량도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강물에 뭐 저수지 물이 차야 그거로 이제 터빈을 돌려서 이 에너지를 만들 텐데 물이 모자르다 보니 지금 뭐 당연히 뭐 수력발전소가 지금 뭐 제대로 가동을 안 하고 있죠.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가 이제 이타에프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과수 폭포 옆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세계 최대 뭐 수력발전소라고 이런 타이틀을 다냐면 아직까지 뭐 규모는 중국의 샨사댐이 더 뭐 크지만 이게 뭐 터빈을 설치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터빈을 많이 설치를 해서 이 운영하는 노하우가 뭐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은 뭐 세계 최대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찌됐건 그것도 지난 2016년과 비교해서 생산량이 지금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터빈을 잘 못 돌리고 이러다 보니 당연히 전국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르겠습니다. 지난 한 7월 달쯤인가 한 5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요금이 오른 겁니다. 전체 금액 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수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있고, 이것을 이렇게 수송하는 그런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전기를 보내주는, 송신해주는 회사가 있고요. 이것을 일반적인 집에까지 보내주고 전기요금을 받는 이런 디스트리뷰터.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 한국으로 치면 뭐 한국전력은 뭐 하나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 가지의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이 기본 금액이 50% 올랐는데, 이번에 또 50% 오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좀 전기를 좀 아껴 써라 그런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생산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이것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물도 안 나오고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 암울한 그런 시기고요.
또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거는 아니고요. 또 지금 전기라도 최소한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화력발전소를 빨리 많이 지었으면 되는데,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이게 짓는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늦춰지면서 아직까지 안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발전소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전기가 끊겨, 물도 끊겨.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각종 압력을 집어넣어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하라. 당연히 오르면 이제 인기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고 있고, 전기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야, 지금 생산비가 오르고 있는데 어떡하느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자들은 이미 전기 요금이나 물이 끊기 전에 작년부터 시작한 팬데믹, 그 전부터 했었던 이런 불황으로 인하여 어차피 주머니에 꽉 쥐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어디서 더 졸라야 되느냐, 이거 뭐 어떻게 줄일 수가 없다라는 등 여러 가지 지금 또 불만이 또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가솔린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비도 오르고요, 또 전기요금도 오르고, 또 물은 안 나오고, 하여튼 이게 지금 몇 번의 이런 고통이 있는지, 하여튼 요번에 이제 10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봄으로 인하여 비가 좀 어마어마하게 왔으면 합니다. 뭐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는데 이 남미에는 지금 비가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10명의 살인 사건 중 그중에 단 4개 정도만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검거를 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걸 보면은 특히 이제 최저로 각 주마다 이제 내놓은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이제 비정부 기구에서 내놓은 기사인데요.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경우에는 총 한 14% 정도만 검거를 한다. 아니면 뭐 파라나라는 그런 주에서는 단 12%만 지금 해결을 한다 등 이렇게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뭐 검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40%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60%는 조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아니면 조사를 하더라도 이게 가해자가 누군지 또 어디에 있는지 검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저도 한 20년 전부터 제가 본 기사에 의하면은 100건의 이런 범죄 사건 중 조사하고 검거하고 또 재판받고 또 형을 선고받아 끝까지 형기를 끝나는 게 3%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도 제가 본 기사인데 제가 자꾸 인용하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범죄가 자꾸 제대로 이 조사나 이런 법에 이런 형벌을 받지 않으니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 생각이 또 듭니다. 자, 또 같은 경우는 지금 볼소나로 대통령이 2년간 아무런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볼소나로 대통령은 지금 계속 지금 TV에도 나오지만 정당에 소속되지 있다 보니 자기가 특별하게 이렇게 세력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행정부를 쥐고 있으니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하여 자기 유익, 좀 힘을, 세력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뭐 당장 내년에 이제 대선이 이제 다가오며 레임덕 형상이 오고 있고요. 극심하게 이제 국민들은 이제 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저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중도파라고 해서 중도 좌파 우파도 아닌 중도파라는 이런 정치인들은 그동안 나는 좌도 아니야, 나는 우도 아니야, 우린 중도파야 라고 해서 볼소나로 대통령과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볼소나로 대통령의 이제 몇 번의 이제 정책 실수, 또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여론, 또 이로 인하여 이 일부 정치인들이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누구는 또 나오는 게 벌써 이 볼소나로 대통령은 이제 내년 대선에 이제 후보를 안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파에서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데,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특별한 인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지금 정치가 혼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뭘 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임 그 대통령이었던 룰라 대통령, 그 사람이 또 한 번 또 나와서 이끌고 좌파를 이끌고 이렇게 나가겠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건데 모릅니다. 아직 뭐 구도가 잡힌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볼소나로 대통령은 지금 요즘에 계속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코비드 관련 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고 해서 상원에서 계속 청문회 열면서 뭐 전임 지금 현재 있는 그 뭐 보건부 장관이나 누구나 계속 부르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또 작년에 이제 초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프레벤트 세니어라고 하는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제 보험 회사가 있습니다. 이 보험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죽었는데, 그 환자들의 죽은 이유가 당연히 코비드고요.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족들한테 공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사망의 사유를 제대로 뭐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뭐 이렇게 말 나오면서 그 뒤에 볼소나로 대통령이 있지 않느냐. 하여튼 뭐 이렇게 복잡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막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프레벤트 세니어라고 하는 이제 이 보험 회사에서 그 당시 초기에 지금 이 환자들한테 나눠준 건 코로나 키트라는 이제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코로나 키트라고 하는 거는 뭐 이버맥틴이라는 약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또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단백질, 그러니까 우유에 타먹는 단백질, 또 아지트로미시나라고 하는 이제 폐렴을 이제 뭐 치유하는 그런 항생제도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만큼 됩니다. 이것을 먹어라. 아까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초창기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먹으면 뭐 낫는다더라 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투여를 했는데 환자의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는 일부는 나았다 그렇고 일부는 사망했다라고는 좀 이렇게 복잡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부모님도 이렇게 이 확진을 받으셨을 때 미리 이제 그 2차까지 접종을 하셨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몸이 안 좋고 하셨는데 이 코로나 키트를 먹고 나서 금방 몸이 좋아지셨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그러다 보니 저는 코로나 키트가 이게 좀 뭐 그래도 뭐 효과가 있는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아직 뭐 증빙이 안 됐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어찌됐건 또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키트라고 하는 약들을 만드는 제약회사 뒤에 이 정부 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뭐 뒤에 입김이 있으면서 매출이 얼마 안 되는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 정치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고요. 지금 제가 또 대통령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냐면은 제약회사가 갑자기 매출이 오른 거는 당연히 정부에서 야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거라도 만들어 봐 라고 해서 제약회사에다가 이제 하청을 내려서 그들이 이제 생산하니까 당연히 매출이 늘은 거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지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코로나 키트부터 시작해서 이 코비드 이 청문회로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안타깝게 지금 현재 이 환율이 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높았을 때가 5.6까지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1불당 5.6KR 넘어가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좀 있으면 뭐 6KR 되는 거 아니야? 좀 있으면 뭐 7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뭐 거의 5.1, 뭐 5까지 정도 내려가는 이런 추세였는데요. 이게 지지난주부터 조금씩 오더니 이제 5.53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르면 안 되죠. 오르면은 계속 오르면은 뭐 수입품도 그렇고 국내 사정도 안 좋고 가솔린도 그렇고 다 오르기 때문에 오르지 않고요. 뭐 지난 뭐 5년간 이렇게 보면은 뭐 2018년도에는 3.92 하던 게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오르는 상황이냐. 이게 물가에 좀 엄청난 지금 압박감을 주고 있고요. 지금 FME에서도 IMF죠. IMF에서도 원래 이 브라질의 이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한 4. 몇 프로 정도 보고 있는 걸 이제 7%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 지난 8월 달에 이 물가 상승을 보면은 좀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 10% 정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벌써 3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도 그렇고 계속 뭐 한국도 그렇고 계속 물가가 오르는데요. 브라질은 뭐 또 한번 초인플레 시전을 또 겪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굉장히 민감하고요. 경험상 이렇게 배가 고프고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요. 정부 이거 바뀝니다. 이게 지난 2016년에 그 지우마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요.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게 아니라 배가 부르면요. 정치에 관심이 없죠. 근데 그때 벌써 브라질은 벌써 인플레이션이 막 두 자릿수로 이제 가까워지려고 막 하니까 국민들 들고 가서 대통령을 바꿨는데 이런 식이면은 이제 브라질 지금 현재 볼소나로 대통령도 위태위태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브라질 이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트라우마는 제 유튜브가 있으니 그 밑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 브라질에 이 관련된 소식은 제가 자주 올리다가 요즘에 잠시 멈췄는데요. 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뭐 라이브로 여러분에게 브라질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